강 목사님하고 예. MBTI 저 했거든요. 아, 예, 그러셨어요? 예.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엄청나게 그 분석 판단적이고 감정보다는 이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지금 현재 제가 인식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맞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옛날에는 내향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예. 근데 외향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외향성이 조금 더 나왔어요, 제가.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강 목사님이 MBTI 분석해 준 거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예. 강 목사님이 저 굉장히 정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거는 뭐 실제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다시 이제 풀어 쓴 거기 때문에 예, 원래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본인이 이제 분산되어서 알고 있던 것들을 이제 예. 조직적으로 갖추는 이야기로 되기 때문에 예. MBTI가 신기하게 알아맞추는 게 아니고 예, 원래 자기의 모습을 잘 설명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 감정보다 이성 쪽이 훨씬 더 판단 쪽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예. 그거는 원래 그랬고요. 그거는 제가 여러 가지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좀 개인적인 이런 거랑 맞물리는 그런 그렇죠. 지점이 있고요. 그 옛날이랑 달라진 거는 옛날에는 내향성이 훨씬 강했어요. 네. 제가 그때가 생각해보니까 대학교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외향성이 조금 더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약간 제가 변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쪽을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해서 좀 약간 변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내향이라는 게 예, 띵킹하고 인투이션하고 결합된 형태에서 나온 어떤 삶의 태도가 예. 내향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네. 네, 그게 그 외향성, 내향성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환산 점수가 9 정도 나오면은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서 언제든지 변화 가능한 건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외향성, 내향성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사고에 관한 이야기가 더 삶에서 많이 작용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띵킹이라는 게 어떤 에너지하고 결합이 되는가를 보면은 예. 유해 심리학으로 보면 오히려 직관하고 더 깊이 관련되어서 나타나는데 예. 외향성이라는 거를 직관과 관련된 띵킹을 외부를 향해서 자꾸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가 이제 성격 구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관하고 띵킹이 결합되면은 아직까지 그 직관 무슨 가능성이라든지 어떤 자기 안에서 말할 수 있는 또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유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내향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내가 그거를 이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외향처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표현하고.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충분히 이 정도면 가능성을 내가 찾았다.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외향적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외부로. 그러면 이제 외향으로 보이게 돼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내향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어떤 성격 특성에서 주로 쓰는 그 융의 이야기를 말하면 주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에너지 내향이 외향의 에너지보다 더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인생에서 어릴 때부터의 뭐 이렇게 부모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향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제 성격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루는 게 자기조절 내지는 그 어떤 그런 판단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감정적인 부분, 공감적인 부분은 학습을 해가지고 그대로 연습해 볼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얘기가 참 이상한데. 제가 무슨 얘기 알아들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실제로 느껴지거나 감정 표현을 못 하더라도, 아, 이렇게 뭐 애들한테도 표현을 해주거나, 누구한테 표현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하면은 관계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학습된 거를 좀 이렇게 하고 이런 때가 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정 표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그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지 못한 거를 제가 느꼈고, 그래서 제가 원래 그 학부 그 전공이 순수 미술이잖아요. 순수 미술인데 이쪽으로 온 것이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리고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고 여러 가지가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편하다라는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그쪽은 억압하지 않고 예, 정서 표현은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고 편하지 않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하려 그러면은 의식적으로 그거를 생각해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이게 없는 게 아닌데 그게 마치 좀 자기 평소에 안 입는 옷을 입은 것처럼 그걸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무의식적 억압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런 면이 있는 어쨌든 저는 MBTI를 하나의 대차대조표로 봐요. 대차대조표는 회사가 잘 될 때와 못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잘 될 때면 대차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자산이 많고 어떤 부채가 있지만 그래도 자산 규모를 키우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그 내용이 어떤 때는 손실이 많기도 하고 이익이 남기도 하는데 이건 경영성과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니까 우리 MBTI라고 측정되는 것 자체도 이건 어느 한순간을 스냅샷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계속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성향 자체, 외향성이나 내향성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치지만 거의 고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이외에 그 하위 기능들은 띵킹이다, 아니면 필링이다, 혹은 센싱, 인투이션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을 좀 더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 펑셔널한 부분은 많이 변화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어느 쪽에 더 의존하느냐.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느 기능을 주기능으로 사용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걸 덜 사용하고 더 다른 기능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고착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그 코헛의 공감 그 부분이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저한테는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그게 항상 이게 화두, 그러니까는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제가 부모님과 제 관계도 그렇고 저와 또 애들 간의 관계를 제가 또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부분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예, 내가 미발달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코허식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어떻게 그거를 가져갈 건가, 어떻게 또 표현하거나 또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도 제 속에 있는 내면에서의 요구 같은 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어떻게 느낄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사고 패턴이 더 먼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맞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느낀다고 하는 게 어떻게 느껴야 될까를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정서가 올라오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상화된 자기라는 개념하고 캐런 오나의 개념 속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속는 이유가 이상화된 자기라는 게 형성이 되면 아이디얼라이즈 셀프가 되면 거기에 걸맞는 생각과 거기에 걸맞는 정서가 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정서가 있어서 생각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서가 따라온다. 이제 그래서 어떤 파지티브 띵킹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상당히 파워풀하게 느껴지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일시적으로는 가능한데 우리가 실제 띵킹 위주의 삶이 정서 위주로 삶으로 가는데 띵킹 가지고 다 조정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것일 맞아요. 거예요. 예. 이거 자체가 이상화된 자기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정서를 본인이 우선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그 부분이 어렵죠. 생각을 해서 정서를 느끼는 게 아니고 정서가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체험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죠. 예.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람들에 대한 애착도 느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어떤 분이 힘든 분들 만나면 이럴 때는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다. 그걸 계산하느라고 그 생각을 하다가 그분하고 얘기할 때쯤 되면은 벌써 상황은 바뀌어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을. 그래서 띵킹이 위주가 돼서 필링이 따라가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파지티브 사이콜로지 쪽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죠. 계속해서 그게 오히려 좌절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친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 해서 친한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게 아티피셜하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정서와 생각이 유리되는 상황이 아이솔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정서를 가질 수 있느냐는 실제 자연스러운 정서를 수용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어떤 코우스 얘기는 굉장히 맞는 얘기로 보여요. 셀프 아브젝트 리레이션을 실제로 체험해야 된다. 실제 우리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체험을 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셀프 아브젝트하고 관계에서 내 정서가 수용되고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내 정서가 표현되고 또 그래서 상대방의 정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서 경험이 있어야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 정서 경험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생각으로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집단 분석이나 개인 분석이 왜 필요하냐면 이 셀프 아브젝트 기능을 해줄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석은 왜 생각을 통해서 뭘 얻겠다고 이런 통찰을 얻겠다고 하는 분석보다는 정서적인 체험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곳으로 이렇게 활용하면 본인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MBTI에서 그 띵킹이랑 필링이랑 그 융의 이야기에서 말하는 띵킹 필링이 이게 한쪽은 띵킹 그 정서를 차단하고 한쪽에는 정서를 무조건 수용하고가 아니라 결국은 띵킹이나 필링이나 결국은 양극단으로 가면 양상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는 한쪽에서는 띵킹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그쪽으로 많이 생각한다면 필링 쪽에서는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이나 가치나 이쪽을 많이 생각한다고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정서를 억제할 가능성도 생겨버리는 거예요. 양쪽 다. 네, 그래서 그 자체로서 필링이기 때문에 나는 정서가 있다가 아니고 띵킹이기 때문에 나는 정서가 없다가 아니라 정서를 대하는 태도가 양쪽 다 극단으로 가버리면은 거기서 거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쩌면은 정서에 대한 그 적절한 이해나 적절한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되어야지 띵킹이든지 필링이든지 그 건강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지 만약에 띵킹이든지 필링이든지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쳐 버리면은 둘 다 이제 정서를 무시해 버리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띵킹 속에서는 이모션 거기서 어떤 에펙트가 같이 따라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필링에서도 생각이 따라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같이 매치돼야 되는데 이게 아이솔레이션 현상이 일어나 버리면 띵킹만 있고 필링만 있게 되면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잘 펑션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에펙트다, 필링이다, 띵킹이다 하는 것 자체가 학자마다 다르게 쓰기 때문에 어쩔 때는
어느 학자의 얘기를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인 용어로 쓸 때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사고와 정서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건강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다는 게 이게 분리돼 버린다. 근데 이게 패턴화돼서 어떤 경우는 어떤 생각과 정서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던 과거가 있을 수 있겠죠. 어쩌면 그게 잘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띵킹 따로 그리고 어떤 정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지내는 게 안전했던 어떤 그런 패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딱 이해가 가는 부분이. 예.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제가 여러 가지 그 성격이나 제 내면에 여러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예. 예, 여러 가지 단점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른 부분을 보기가 더 쉬워요.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자기애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더 예민하게 굉장히 어떻게 그거를 볼 수가 있고 더 훨씬 더 거기다가 이해가 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우리의 현 상태, 우리의 특히 심리적인 상태 자체가 하나의 자산이에요. 이 자산을 근거로 나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 다른 통찰을 얻기도 하고 기여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코어 공부를 했습니다만 오늘 마지막 코어 시간인데 코어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꼈듯이 자객적인 어떤 경향들을 많이 가지는 분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를 살피는 자기를 인트로스펙션이라 자기의 내성을 통해 자기를 살피는 그 힘을 통해서 결국 다른 사람들의 같은 입장들을 이해해내는 공감, 엠퍼티를 발달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심적인 상황을 토대로 이분은 또 다른 분들과 독특한 또 이론들을 개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죠. 마찬가지로 스파티스 같은 분은 그분은 보스턴에서 이민자 2세로 살면서 거친 어떤 보스턴의 어떤 환경 속에 자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한 어그레셔를 가지고 있는 그 어그레셔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분 같아요. 그 스트리트 보이로 자란 거죠. 그 굉장히 이 사람은 야성적이에요. 근데 그 야성적인 자기의 어떤 성향을 잘 활용해서 어떤 어그레션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해서 어그레션을 표현하고 그 어그레션의 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도록 쓸 수 있는가 하는 쪽에서 모던 사이코애널리스 이론을 이렇게 잘 발달시켰던 게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강점이죠. 어쩌면 이 어그레션을 자기가 이걸 자기 것으로 잘 활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분에게 굉장히 데미지를 주지만 이분은 이 가지고 있는 어그레션을 잘 활용함으로써 큰 일을 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들이 우리에게 다 에셋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우선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How it was really hard to go